자, 지금도 이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이제 6천을 넘어서 가지고 네, 많은 네,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5천 피 이 약속도 넘어서서 6천까지 이미 달성했죠. 이미 달성해서 6천까지 가고 있다. 근데 지금도 이제 필리버스터 진행되는 현장 실시간인데 상법 개정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지켜보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의 뭐 이런 의정 활동, 뭐 필리버스터나 국민의힘의 상황 이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좀 우스꽝스럽다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상법 개정 법안을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어요. 근데 그걸 예. 지금 갑자기 반대하고 있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참 자기 모순이고 자기 이재명 모순이다. 정부 발목 잡기죠. 저는 빨리 그 필리버스터 그만두고 반성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 코스피 5천 된다 그럴 때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맞아요. 3천도 안 될 거다, 4천도 네, 안 될 네. 거다. 그러면 지금 6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6천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오늘 네. 넘어섰습니까? 예, 아침에 아침에 못 봤습니다. 네. 6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 상법이란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상법에서 주주 권한이 강화되고 네. 또 그런 배당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식 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그럼 또 그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주식은 더 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오를 것이다. 여기서 네. 더 갈 수 있다. 네네. 자, 6,049. 저는 좀 지금 뭐 비현실적이에요. 일본의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를 보니까 어제 제가 봤던데요. 예. 뭐 7천이었던가 8,000 8천인가 얘기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는데 이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이 사라졌다는 것 외에 네. 이번 상법 개정이 매우 중요한 게 과거 한 20년 뭐 20, 30년 동안 이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시민사회 단체 또 학계에서 얘기해 왔어요. 이게 바뀌게 되면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고 이제 날개를 다는 셈이죠. 날개를 다는 셈이다.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 토론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것 같고 사실 조국 신당이 그제죠. 국민의힘 정당 예산 심판 청구 진정서에 이어서 보충 의견서를 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그 국민의힘 청구서는 작년 7월에 저희가 이미 냈습니다. 이미. 이제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돼야 된다. 즉 네. 법무부에 저희가 제출했는데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윤 어게인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에 이제 보충 의견서를 낼 생각인데 저희는 이 이제 의견서를 제출한 것 외에 내란 청구가 빨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네. 지금 내란 여전히 당 지도부는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을 문제 없다고 얘기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선택 대상이 돼야 되는 거냐? 전 아니라고 봐서 빨리 지방선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해산이 되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번호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제끼고 나머지 사람들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법무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의 사실상 절윤 거부, 그다음에 사과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1심에서 이제 이렇게 무기징역 선고가 됐지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우스꽝스러운 소리고요. 예. 저는 장동혁 그 대표가 원래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판사 때 어떤 판결을 했을까 정말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이미 이제 1심 판결문 저는 이제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내란임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기현 판사도 내란을 인정했기 때문에 2심,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전 0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여전히 무죄로 봐야 된다고 이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정말 개탄스럽고 네. 스스로 자신이 윤석열의 아바타임을 좀 자백했던 그런 그 현실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뭐 이제 정당 해산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중 질환이 펼쳐진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일부 젊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그 전륜을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소장파 의원들. 네. 근데 그분들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네. 근데 꼼꼼히 보게 되면 지금 전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실제 내란 국면에서는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한 사람이 많고 네. 이제 1심 판결이 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나선 거 아닙니까? 그 말은 8.15 광복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독립운동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렇네요. 지금 이 국민의 힘은 사실상 사라져야 되는 지방선거전에 사라져야 된다. 저는 뭐 정치적 생명이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예. 국민의힘은 그 대구 경북 정도만 살아남도록 만드는 게 또 국민들의 역할이다 봅니다. 지금 이제 정당 해산이 지방선거 전까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네. 진짜 국민의 힘으로 국힘을 심판해야 되는 거죠. 이들이 여전히 그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을 비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네. 생명은 끝났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손으로 바꾸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힘을 무덤 속으로 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역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까? 또 국민의 힘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또뭐 대구 경북에서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이번에 또 책을 내셨더라고요. 예, 조국의 선택. 예. 3월 4일 북콘서트도 여시고요. 네. 준비를 하셨는데 조국의 선택 이 제목만 딱 들어보면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아, 그건 아닙니다. 육성 지방선거 아니면은 그때 치러지게 되는 이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출마 어디로 할지 결심을 좀 굳히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 당 내에서도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좀 갈리는 상황인데 이 합당 제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논란이 발생하면서 3주를 까먹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 당도 그에 대한 그 역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주를 까먹었는데 제가 당대표이자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네.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갈 후보 그거를 영입하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수시장 후보를 이제 영입했거든요. 명창환 후보인데 이분은 전남 부지사를 하셨던 분인데 네. 영입했고 영입하고 난 뒤에 여수에서 지지율이 1위, 2위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예. 이런 유사한 분들을 좀 영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네. 그렇게 그렇게 영입 작업이 끝나고 배치가 끝나면 제가 어디 갈 건지를 공표를 할 것인데 지금 한 3주를 까먹었기 때문에 한 4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원래는 이제 봄이 올 때쯤에는 결정하신다고 제가 다 지난번 하려고 인터뷰 때 그랬죠.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3주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 인재영입 작업이 다 미뤄지고 연기되는 바람에 제 선택도 미뤄지게 됐다.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조국 대표가 험지에 나가서 정말 전투력도 보여주고 뭔가 헌신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뷰나 이런 것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는 험지에 나갈 수도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라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 반드시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서 당선돼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요. 저는 네. 양쪽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양쪽 다 고려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사실은 이게 대진표를 만들어서 붙여보는 걸 언론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부산 출마 가능성이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예. 그럼 부산에서 한동훈 조국 맞대결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또 그림을 또 그려보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부산은 제 고향이고 예. 그 부산에 이제 전재수 그 의원께서 시장 후보가 되시고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좀 봅니다. 저도 좋아하는 분인데 그래서 네. 아마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그와 별도로 저는 한동훈 씨가 뭘 하는지를 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씨의 선택을 가지고 제가 선택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분은 최근에 보니까 무슨 체육관에서 팬 미팅을 했던데 예, 그런 활동을 계속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저는 그분의 선택을 가지고 저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뭐가 이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그분의 행보를 의식하면서 제가 선택을 하진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 이 대구 쪽 방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대구 투어를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보수층을 결집을 해서 앞으로의 6월 그때 뭐 선거 출마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심 제가 바뀌군요. 지금 그건 관심 바뀌고요. 제가 예. 뭐 한동훈 씨라면 그렇게 콘서트 할 때가 아니라 빨리 신당을 만들어야겠죠. 신당 만들어서 국민의힘을에서 동조하는 분들을 데리고 나와서 윤석열과 절연하는 보수 신당을 만드는 게 정도고, 물론 남아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친한계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탈당을 해서 한동훈 씨한테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정도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신당 만드시죠. 네,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3 지방선거 아직 조국 대표의 선택은 한 4월쯤 돼야 들을 수 있다. 네, 4월 초 정도는 4월 아마 정리될 초. 것 같습니다. 저희 후보들 다 정리되면 제가 네. 그때 다 발표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인지 재보궐선거 출마인지 둘 중에 하나는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 아, 왜 그러세요? 저희 의원님들도 그 예. 두 선택 중에 반반으로 갈립니다. 제가 그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넘어오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예, 어쨌든 예.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예. 6.3 지방선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그럼 선거 공조, 선거 연대 이건 어느 정도까지 있겠느냐 관심이 또 높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합당 제안하시기 훨씬 전부터 전 일관되게 그 선거 연대를 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의 목표를 저희가 이제 몇 가지로 잡았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목표는 뭐냐면 극우 세력을 정치적으로 심판해서 0으로 만들자. 극우 네. 제로였죠. 그거죠. 그러면 그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이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0으로 수렴하는 지역, 예컨대 호남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경쟁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예컨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인 정철원 후보가 담양 군수가 됐거든요. 네. 근데 담양 군수가 되셨고 지금 군정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대통령 직속 그 삶의 질 그 조사에서 1위를 했어요. 근데 정철원 군수가 뭐 윤석열 편을 들거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국민의 삶도 1위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경쟁에도 상관이 없는데 네.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선거 연대도 좀 마땅찮게 생각하는 것 같고 하더라도 늦게 또는 최소화로 할 것 같은 발언을 많이 하셔서 네. 뭐 그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선택인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모두가 후보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 저 경우도 제가 이제 어디에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네. 경우는 민주당 후보와도 경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후보까지 이기고 제가 당선돼야 된다 생각하고 네. 저는 제일 좋은 것은 선거연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선거연대가 무산된다면 저든 또는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여수의 저희 명청한 후보든 네. 또는 담양의 저희 현직 정철원 군수건 민주당 후보까지 이기고 당선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정당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권리 아니겠습니까? 또 의무이기도 하죠. 네. 자, 일단은 민주당과의 연대 얘기를 해 보겠지만 일단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근데 이 민주당이 규칙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에서 재보궐선거 무공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일관되게 이제 조국혁신당 주장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번 규책 사유가 평택과 군산이 이제 비기 전부터 즉 음. 어느 정당이든 간에 그 정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을 할 경우 후보를 내지 말자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두 군데가 됐지 않습니까? 세 군데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세 군데든 네 군데든 간에 그게 정치 개혁의 요체가 아니냐. 이 재보궐 선거하는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근데 그게 뭐 부패든 선거법 위반이든 뭐든 간에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네. 원래 민주당의 원래 내부 그 규칙에 보게 되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후보 내지 않는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래 단서 조항을 넣어가지고 후보를 낼 수 있는 걸로 만들었습니다만은 네. 정치 개혁의 대의를 생각하면 어느 정당이든 조국신당까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 지금 현역으로 담양 군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재보궐선거를 한다. 그러면 후보를 안 내야 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 원칙이 맞다. 그래서 그뭐 부패든 공직선거법 위반이든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간에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네. 말고도 내년 4월에 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또 28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여기 책임 있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 경우는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연대하고 이런 틀이 대의와 실리에 다 맞지 않나 그런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원칙 문제다라고 예, 예.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6.3 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오는 2028년 총선에서 7공화국 개헌 국민투표하자 이런 제의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이제 네. 창당 이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1987년 헌법, 6공화국 헌법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규범과 현실이 맞지 않습니다. 네. 고쳐야 되는데 이걸 전체를 다 뜯어 고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국민의힘의 반대도 크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힘까지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다. 현재 국민투표 하는데 1,000억 이상이 듭니다. 1,000억에서 한 1,200억까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시장 뽑고 군수 뽑을 때 국민투표를 하면 되거든요. 돈이 안 들죠. 당장 1,000억에서 1,200억이 안 들고 네. 국민의힘까지 동의한 것이 뭐냐 하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넣기,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 넣기 네. 이건 다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있는 게 지방 분권, 지방 균형 발전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 전문 바꾸는 것 그리고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조항을 넣는 것 네. 그거는 그 국민의힘조차도 동의하고 있으므로 간단히 합의를 해서 이번 6월에 시장 뽑고 군수 뽑고 시의원 뽑을 때 같이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러고 난 뒤에 28년까지 더 논의를 해서 완성된 헌법 그 개정안을 만들어서 또 28년 총선 때 같이 또 개헌을 하게 되면 또 돈이 안 들고 효율적이 되겠죠. 그렇게 로드맵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자, 이제 뭐 이제 국민의힘이 또 어떻게 입장을 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 혈세를 또 아낄 수 있는 방안들 맞습니다. 생각을 해 두고 계십니다. 자, 오늘 조국 조국신당 대표와 함께 지방선거 앞으로의 전략과 또 이 조국의 선택 어떻게 될지 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단합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